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는 방콕. 태국 방콕은 매력적인 여행지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숙소가 어디가 좋은지, 교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괜히 잘못하면 길 헤매다가 하루를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콕 초보자들을 위해 본인의 스타일대로 최대한 즐기기 위한 완전 꿀 같은 팁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방콕 여행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방콕은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인데요.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동선을 잘 짜야겠죠. 그래서 방콕에서 숙소를 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방콕 시내를 지역별로 위치, 특징을 나눠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올드시티는 대표적으로 카오산 로드, 로열시티, 와다른사원,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로컬 문화를 체험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카오산 지역은 여행자들의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이 많으며 1박에 2, 3만원대부터 아주 저렴한 숙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배낭 여행객들이 많고 늦은 밤까지 젊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서양인을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곳으로 밤에는 골목 전체가 클럽 분위기로 핫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보다는 로컬 문화를 즐기거나 파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올드타운 지역의 단점은 번화가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때 BTS나 MRT가 없기 때문에 수상 보트를 타고 가서 걷거나 그랩을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드시티 짜오프라 강변 주변엔 페니슐라 호텔 같은 고급 호텔이 많아 호캉스를 즐기기에 좋고요. 먹거리 풍부한 차이나타운에 가면 현지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 요즘은 세련된 카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차이나타운 근처 공항 운하에 해질 무렵 방문하면 운하를 중심으로 다리 위 버스킹 공연도 하고 뭔가 느낌 있는 풍경이 또 펼쳐집니다. 시암 지역은 시암 파라곤, 센트럴 월드 등 대형 쇼핑몰이 몰려있고 대학교가 있어 화려한 번화가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한국의 명동과도 비슷한 지역으로 대형 쇼핑몰이 많아서 더위를 피해 쇼핑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쇼핑몰의 물가는 태국이라고 해서 저렴하진 않고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쿰빗 지역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호캉스가 충분히 가능한 호텔들도 이곳엔 꽤 있고 BTS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수쿰빗 BTS와 수쿰빗대로를 따라 쇼핑몰, 호텔, 식당, 마사지 샵들이 질비하게 몰려 있습니다. 아속역 부근 지역은 대형 쇼핑몰인 터미널 21, 엠포리온 백화점 등이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는 지역으로 유흥가가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통로 지역은 방콕의 힙한 동네로 젊은 층이 많으며 밤문화가 활발한 지역이고요. 또한 파타야로 이동할 수 있는 에카마이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실론과 사톤 지역은 방콕의 경제 중심지로 MRT와 BTS가 같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여행객들에게 유명한 고급 호텔이 많이 몰려있고 루프탑바가 많은 조용한 지역인데요. 대표적으로 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전망대나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는 킹파워 마하나콘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손꼽히는 규모인 룸피니 공원도 있고요. 짜뚜짝 아리 지역은 방콕의 북부 지역으로 방콕 최대 규모의 시장인 짜뚜짝 시장과 짜뚜짝 공원이 있는 곳인데요. BTS와 MRT가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그랩 등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고 숙소를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숙소를 예약할 지역을 생각하기에 좀 수월해지셨나요? 결론으로 정리해보자면 쇼핑이 최우선이시면 시암이나 수쿰빗이 좋고요. 야경이나 호캉스를 원하시면 짜오프라 강변을 추천합니다. 핫한 밤문화를 원하시면 카오산 로드나 통로가 좋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방콕에 숙소를 잡을 때 교통 체증을 피해서 무조건 BTS역 근처에 잡고요. 그리고 카오산 로드는 밤새 시끄러울 수 있어서 조용한 숙소를 원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다녀왔던 가성비 좋고 위치 좋은 호텔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쿰빗 나나역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나나역 바로 안쪽에 위치해 있어 어디든 이동하기 너무 편한 숙소였는데요. 호스텔과 호텔의 중간 정도의 개념인 숙소라 방이 좁은 게 단점이지만 1인이나 커플 여행객들이 머물면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 날짜가 잘 맞으면 다른 숙박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료 쿠킹 클래스도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따지는 굉장히 청결한 룸이었고요. 저희는 트립닷컴에서 조식 및 포함 1박 55,000원 정도에 예약했고요. 여기가 시내 중심가인데다가 주변 다른 방콕 호텔 가격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라 잠만 주무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숙소입니다.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뭘까요? 방콕의 시내 중심에 있는 두 종류의 전철입니다. 차 막히는 거 장난 아닌 방콕이기에 괜히 택시 탔다가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콕에서는 교통수단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방콕 시내 중심에 있는 두 종류의 전철, 스카이 트레인이라 불리는 지상에서 다니는 BTS와 지하로 다니는 일반 지하철인 MRT, 이걸 이용하면 방콕의 교통체증을 피해 저렴하고 쾌적하게 시내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 두 종류의 절을 먼저 알아볼까요? 스카이레인인 지상철 BTS는 파란색의 실롬선, 초록색의 수쿰빗선과 그리고 골드라인이 있는데요. 여행자들이 많이 머무는 나나, 아속, 시암 같은 중요한 지역 모두 지나가고요. 지상으로 운행되어 역도 찾기 쉽고 역과 역 사이가 멀지 않아 웬만한 거리는 노선을 따라 걸어도 좋아요. 승하차 시 이용 방법은 우리나라와 같고요. 요금은 17바트부터 거리에 따라 다르고요. 티켓은 역내 매표소나 매표소의 티켓 판매기에서 구입하시면 되세요. 한국의 지하철처럼 운행하는 MRT는 블루, 퍼플, 핑크 라인으로 운행되고요. 방콕 주요 관광지인 수쿰빗 그리고 짜뚜차까지 이어져 있고 BTS와 연계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티켓은 토큰과 충전식 카드가 있는데 역내 매표소와 티켓 판매기에서 구매 가능하고 MRT도 BTS처럼 17바트부터 시작되며 거리에 따라 달라요. 여러 번 이동하신다면 1일권이나 3일권 패스를 구매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듯 BTS나 MRT는 타는 법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한국과 달리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티켓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암역 등 일부 지역만 BTS와 MRT가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미리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인들의 보편적인 이동수단인 툭툭,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작은 탑승 차량으로 단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데요. 흥정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낮엔 무지 덥지만 방콕 거리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호텔에 따라 호텔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툭툭도 있으니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좋은 오토바이 택시, 말 그대로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거고요. 바쁜 시간대나 차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 또 혼자 여행할 때 좋아요. 오토바이 택시는 주로 그랩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러시아워 시간에 수아나폰 공항에서 복잡한 방콕 시내까지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데요. 공항에서 시내 중심부인 파야타이역까지 이동 가능하고 BTS로 환승하여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시보다 요금이 투명하고 편리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그랩과 볼트,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개념의 이동수단인데요. 일반 택시의 바가지 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피할 수 있고 예상 비용과 도착 시간, 운전기사의 정보까지 알려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랩과 볼트는 이용 방법은 같지만 그랩보다 볼트가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짜오프라야 강을 이동하며 방콕의 또 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교통수단인 짜오프라야 수상보트가 있는데요. 카오산 로드, 왕궁 등 강과 가까운 명소로 이동이 가능한데 색깔마다 노선이 상이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요 관광지의 선착장 이름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짜오프라야 강의 번역 낭만을 즐기기 위해 주로 유람선을 많이 타시기도 하는데 저렴한 수상보트로도 방콕의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용하면 색다른 풍경을 느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방콕은 진짜 볼 게 많아요. 어디부터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하플들을 추천합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에메랄드 사원과 왕궁은 방콕의 대표 명소인데요. 처음 방문하게 되면 배경 지식을 알고 설명을 들으면 더 좋거든요. 2시간 정도의 투어를 신청하는 걸 추천하고요. 왕궁은 역대 왕들이 공식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왕은 여기 살고 있진 않지만 거대하고 웅장한 왕궁의 모습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드라마 속에 들어온 기분도 납니다. 입장료가 500바트로 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와포의 입장료는 300바트이고요. 거대한 46m의 에메랄드 불상은 금박으로 입혀진 와불상인데 아주 볼만합니다. 사원 안엔 당대의 지식을 모아 교육에 이동하도록 한 교육시설들이 있는데 그중 인체의 각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지압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게 하는 고대 의학이 지금 현재 태국 마사지의 본산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사원 안에 있는 마사지 스쿨에서는 세계적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사지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 한 번쯤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와 나룬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방콕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요. 이 황금빛 사원은 짜오프라하 강에서 바라보면 밤에는 야간 조명을 받아 다양한 색채로 변하는 물탑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정말 끝내주게 예쁜 사원입니다. 낮에 가신다면 사원 주변에 넘쳐나는 의상 대여점에서 전통 의상을 대여하시고 체험하시면 되고요. 야경을 원하시면 사원이 6시에 닫히기 때문에 시안가는 마지막 보트를 기다리면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와다룬의 야경은 짜오프라강 건너 야경 포인트에서 보거나 사원을 지나는 수상 보트를 타고 지나며 보는 방법이 있으니 가시게 되면 참고해보세요. 아시아티크는 밤에 가면 정말 분위기 있는데요. 길게 머물 곳은 아니고 수상보트 타고 가셔서 잠깐 들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죽었더라고요. 에라한 사당은 방콕 중심가를 지나가다 보면 우연히 마주치게 될 힌두 사원으로 길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사당이지만 소원 성취 명당으로 소문이 난 사당이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꽃을 구매해서 걸고 소원을 비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카오산로드 여기는 낮에 가신다면 한산한 일반 거리이지만 밤에 가시면 엄청난 호객행위와 클럽 문화를 엿보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이 모여 매일 밤 이렇게 신나는 방콕의 밤의 파티 문화를 즐기는 곳입니다. 시내와는 조금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여기 카오산로드로 가시는 길은 가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한데요. 지하철을 타신다면 도보 25분 거리이고요. 페리를 타신다면 페리역에서 도보 14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시끄러운 분위기가 싫으시다면 바로 옆 골목 람부뜨리 골목으로 이동해보세요. 최근엔 카오산로드 옆 람부뜨리 골목도 유명해져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한잔하기 좋아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담넉산욱 수상시장과 위험한 기찻길은 방콕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가볼 만한 곳이에요.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태국의 전통적인 시장도 보고 현지인들과 같이 기차를 타고 현지 모습도 볼 수 있는 곳이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클럽 같은 곳에서 반나절 투어로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파투짝 주말시장과 조드페어 야시장은 의류, 액세서리, 골동품, 음식 등 없는 게 없는 초대형 시장인데요. 파투짝 시장은 주말에만 열리고 평일에도 열리는 조드페어 야시장은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진짜 방콕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조드페어 야시장에 가신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맛있었던 아보카도 스무디와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는 매콤하고 시원한 램쌤 요거 추천합니다. 방콕에 가신다면 방콕 야경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전망대나 루프탑바는 필수 코스인데요. 방콕엔 수많은 루프탑바가 있지만 각각의 매력이 다르니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곳을 가시면 됩니다. 방콕 최대 높이의 건물로 실내외 전망대에서 환상적인 방콕 도심의 전망을 볼 수 있는 킹파워 마하나코는 360도 파노라마로 방콕 전망을 볼 수 있는 유명한 곳인데요. 유리바닥 전망대에서 방콕을 한눈에 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스카이바를 가도 이곳의 야경은 넘사벽입니다. 야경을 보는 게 주 목적이라면 꼭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루프탑바는 날씨 영향을 받는 탓에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메리어트 호텔 옥타브바를 추천드려요. 티추카만큼의 흥은 없지만 더 세련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야경을 즐기기엔 더 좋은 바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정적이지도 않고 멋진 야경 사람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투숙객의 경우 투숙객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있어 뷰가 가장 예쁜 테이블 쪽으로 인도해줍니다. 방콕 루프탑바가 태그된 SNS를 보시면 거대한 붉은 해파리처럼 보이는 아바타 나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티주카는 이 아바타 나무와 신나는 클럽 분위기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남아프리카 숲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는 시시각각 불빛을 달리하는 거대한 나무, 그리고 그 주변에 DJ가 있고 그 DJ에 맞춰 음악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로 흥이 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해질 무렵에 가면 낮과 밤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거대한 아바타 나무 덕에 아름다운 동영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콕 가면 맵고 달고 짜고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맛이 특징인 현지 음식 먹는 건 국룰이죠. 방콕은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태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팟타이는
쌀국수에 새우, 두부, 계란 등을 넣고 볶아낸 요리로 땅콩과 라임을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어딜 가나 맛볼 수 있는데 가격은 50에서 100바 정도이고요. 태국의 대표적인 매운 국물 요리 새우, 버섯, 허브 등을 넣고 끓여낸 똠양꿍 국물은 한번 먹으면 중독되는 맛인데요. 똠양꿍을 코코넛 밀크와 함께 끓인 똠양꿍 추천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대표적인 샐러드 쏨땀은 매콤, 새콤, 아삭한 맛이 일품인 태국식 매운 파파야 샐러드인데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30에서 50바 정도면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를 원한다면 이거 추천합니다. 찹쌀밥에 망고, 코코넛 밀크를 부어 달콤하게 먹는 태국식 대표 디저트인데요. 망고 스티키 라이스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먹으면 무슨 맛일까 했는데 은근히 매력적인 맛입니다. 그 밖에도 부드러운 닭고기에 특제 소스 뿌려 먹는 카오망가이가 있고요. 새우 또는 게살이 들어간 태국식 볶음밥인 카오팟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길거리에서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는 길거리 음식의 천국인 방콕은 가격도 20에서 50바트로 저렴하니 위생 상태만 좀 신경 쓰고 즐겨보세요. 이것도 하나 방콕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레스토랑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빕구르망 레스토랑을 한 번쯤은 방문해보세요. 태국 마사지는 1일 1 마사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렴하고 훌륭한 마사지 샵이 많습니다. 고급 스파부터 저렴한 마사지 샵까지 다양한 곳에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과 기본 숙련된 마사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곳들은 보통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마사지 샵을 참고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마사지 후에 팁은 보통 마사지 가격에 10에서 2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거리에 마사지 샵들이 많지만 유명한 마사지 샵은 예약이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태국 하면 무에타이죠. 태국 전통 무술이지만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그냥 경기장 가서 구경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 방콕이 골프 여행지로도 엄청 인기 많다는 건 다 아시죠? 훌륭한 골프 코스와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방콕은 골프 패키지로도 많이 방문하지만 패키지가 아닌 여행 중 라운딩을 하기에 딱 적당한 곳입니다. 공항 근처에도 골프장이 있고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골프장들이 있어 일정 중 골프장에서 하루 정도 숙박하며 라운딩을 하셔도 되고 이른 아침 당일에 그랩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골프채를 가져가지 않아도 현지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500에서 1000바 정도의 골프용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방콕 여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잡혔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팁들만 알아도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더욱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다른 팁을 알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방콕에서 행복한 여행 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쿤캅